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거를 미국에서 현재 실현을 시키고자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게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최근 한 2, 3일 동안 안에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기사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거래량, 주소수가 동시 폭발을 하고 있다. 일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일 거래량, 이 거래량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뉴스 기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기사들을 쭉 보셨을 때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로 입금량이 폭증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출금량이 폭증을 합니다. 거래량이 지금 주소수랑 같이 동시 폭발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막상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이 폭등을 한다라든지 이더리움이 급락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가격 형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나치실 수 있는 내용들, 좀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구성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더리움이 지금은 450만 원이지만 500만 원, 5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또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또 내려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올라오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이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지, 좀 더 조정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전달을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거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거래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지금 업비트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매수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 거래량은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거래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업비트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이더리움을 업비트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빗썸에도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업비트에서 보관하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업비트가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빗썸으로 한번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이 빗썸으로 이더리움을 이체를 시킬 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써서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이체라는 게, 한 번의 거래라는 게 성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이체가 됐다고 했을 때 하나의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된다면 트랜잭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트랜잭션, 거래량이라는 게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별로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더리움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떤 영향이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체를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체를 시킬 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무료로 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수료라는 게 돈이라는 게 들게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하나의 거래가 터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수수료라는 게 들게 됩니다. 이 수수료라는 것을 이 코인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와서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가스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가스비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가스비로 발생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수수료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 쌓인 수수료만큼 소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소각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유통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각량이라는 게 공급량 대비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공급량의 디플레이션 상태다.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제가 나중에 이더리움 기사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가 됐던 시기가 덴쿤 업그레이드 시기예요.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기사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딱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단순하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수료라는 게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수수료를 뭘로 내는 거냐면 이더리움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야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들고 있겠죠.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라는 의미는 이더리움에 대한 수수료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내게 되는 것인데 그 수수료 자체를 어떻게 한다? 이더리움은 소각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소각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딱 요 정도로만 오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더리움 넘버 오브 트랜잭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냥 일일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선이 바로 일일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최고치를 경신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전체 10년간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트랜잭션이 급증했던 시기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바로 이더리움의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트랜잭션도 같이 급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도 급등을 했을 때 트랜잭션도 같이 급등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이 바닥 구간을 형성을 했을 때 트랜잭션 또한 같이 급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을 때 트랜잭션이 왜 급증을 할까요?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가장 쌀 때 매수를 해나가고 매집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자,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었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이 매도를 할 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를 시킨다라고 했죠. 그 이체라는 게 트랜잭션이라고 했고요. 일일 거래량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해야죠. 그만큼 많은 이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트랜잭션이 급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자, 고래들 세력들은 바닥에서 많은 매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매집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하나요? 아니죠. 지갑으로 이체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이체 또한 트랜잭션, 거래량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력들, 고래들,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는 그 바닥 구간이 왔을 때는 이렇게 트랜잭션이라는 게 많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세력들, 기관들, 뭐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인플로우 인투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시스,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현재 주소의 유입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자,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볼게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물량들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근 들어서 바닥 신호로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 거래량 얘기 나오고 거래소 이출금, 뭐 거래소 보유량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되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뭐 바닥 구간인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것들, 트레이딩 관점들도 분명히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뭐 단타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타점, 이더리움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또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에서 뭐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구독자방에서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단타도 드리고 했지만서도 아무래도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전략이라든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개개인별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많은 정보들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은 문자로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이제 저희 구독자방 링크입니다 하고 전달을 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문자로 전달 드리자 보니까 연락처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세요. 뭐 공유에 상관없이 계속 체크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업그레이드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최근 2024년도 초부터 말까지 솔라나가 엄청나게 많이 급등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왜요? 솔라나의 수수료 자체가 너무나도 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쌉니다. 근데 이 솔라나는 이더리움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디파이라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죠? 여러분들이 고깃집 가고 편의점 가서 돈을 쓰시는 데 있어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향후에는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거를 미국에서 현재 실현을 시키고자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수수료가 싸다고 해서 이더리움 소각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이더리움 거래량을 엄청나게 폭증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폭증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고 편의점에서 한 번에 결제를 하게 되면 내 잔고에서 편의점 쪽으로 이체를 시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일 트랜잭션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었을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이더리움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AI 시대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어떻게 알았나요?
좀 있으면 로봇 상용화 될 겁니다. 상용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시대가 향후 정말 빠르면 몇 년 안에 바로 2, 3년 안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 삼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을 어떻게 줘요? 서클로 주게 됩니다. 그 서클 자체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비판을 하고 떨어졌다, 뭐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추후에 한번 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게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